예,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포 즉답 피한 이재명 대표와 돈풀기 담은 6천자 회견문 얘기입니다. 5위부터 만나볼까요? 국민의힘이 연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당의 총선 공약 1호인 셈인데요. 이 사안에 주도권을 좀 쥐었다는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찬성과 반대, 명확한 입장은 없었던 민주당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신중하고 엄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김포 편입 문제에 대해서 쉽지가 않겠네, 저항이 만만치 않겠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신중하고 엄중해야 된다는 이재명 대표 입장, 즉답은 안 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당연히 국가적 과제는 신중해야겠죠. 근데 지난 선거 때 보궐선거 때인가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김포공항을 뭐 이전하겠다, 없애겠다 이런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영길 대표 전 대표하고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현지에 가서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뭐 강한 반발에 붙여서 결국은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그거죠. 국가적 중대 과제를 아무 생각 없이 훅 던졌다가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면서 접었던 게 바로 김포공항 이전 문제 아닌가요? 자, 근데 지금 이 김포시 이 문제는 김포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도시에서도 굉장히 찬성의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지사를 하셨잖아요. 성남시장도 하셨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을 텐데 뭐 천공 탓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찬성이다 반대다 아니면 이거는 뭐 포퓰리즘이다 뭐 이야기 하시든지 입장이 아마 충분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 문제는 늘 경기도 분도 문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이제 밝힐 때가 됐는데 계속 천공탄만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오늘은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뭐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의 이번 김포 서울 편입 구상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공약했던 경기 남도 북도, 그러니까 분도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 과거에는 이 분도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을 때도 있고 아빠가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도를 하게 되면 북부에 실질적으로 북부 주민들의 삶은 나빠집니다. 지금은 반대, 나중은 찬성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도를 하는 게 그리고 우리 다른 질의가 도민들의 있어서. 삶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해야죠. 저는 이 분도 논의는 매우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 원해야 되고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면 북부가 어려워지고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는 매우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걸 선호하는 것은 사실은 승진 기회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는 실제 지금 상태로는 분도가 혜택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남도 북도 분도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영상을 보니까. 노도현 교수님. 물론 신중해야죠. 단위 국가 중요 대사니까. 근데 다만 경기도지사 출신이면
김포 편입에 대해서 찬반이 확실하거나 혹은 분도도 마찬가지고 모호한 태도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문제는 뭐 정책적 토론 해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지하게 토론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되겠죠. 뭐 선거 때 나왔다. 그것만 가지고 이걸 폄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세종시 문제도 선거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토론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이고요. 여전히. 이 문제는 지금 얘기했지만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도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나온 거죠. 전 김포 시민들의 이런 입장을 이해합니다. 김포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 이남에 있는 유일한 지금 경기도 지역입니다. 지금 유일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서울과 인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김포를 그럼 경기도 북도로 보낸다? 그러면 한강 이남에 있는 유일한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도와 연결하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남도로 보낸다? 그러면 한강 이남에 있는 유일한 경기도 지역이 돼버리는 것이고 경기도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지역과 이래 버리니까 김포 시민으로서는 그럴 자에는 차라리 서울이나 나는 인천으로 편입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편입된다면 서울이 낫겠다 하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요체는 민심을 받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김포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려면 몇 가지 고려가 있어 이슈를 답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분도에 찬성하느냐. 분도에 반대한다면 당연히 이건 추진하면 안 되겠죠. 예. 두 번째, 김포가 만약 그렇다면 분도 찬성한다면 김포가 북도로 가는 게 맞느냐, 경기 남도로 가는 게 맞느냐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서울 편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 혹은 이재명 대표 자체가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야 제가 처음 얘기한 정책적 토론이 예. 생산적으로 되는 거죠. 과거에도 뭐 해마다 좀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현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또 2년 전에는 2018년에는 또 바람직하다. 오늘 기자들이 그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의 김포 편입 문제,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좀 어떻게 할 거냐? 신중한 문제다. 뭐 100% 찬성 반대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인사들도 대체적인 목소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목소리를 좀 종합해 보면 조금씩 말들이 다릅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 우려된다 이쪽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이 던지는 방식이 절차적 문제인 거고 그래도 책임 있는 여당이고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설익은 서울 블랙홀 선언으로 국면 전환 시도 말고 진정한 지방 시대를 고민하라.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닙니다.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 전략력 선언은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논의합시다. 저희는 정책 의견 그룹으로서 더 좋은 미래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요. 그런 신중한 입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빠른 입장은 오세훈 시장한테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당의 입장, 원내대표와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더 좋은 미래 수장 강훈식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 명쾌하진 않거든요.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은 국토를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획하는 거는 사람들 살기 좋으라고, 우리 국민들 살기 좋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실생활하고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한데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김포도 그러한 곳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김포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 원내대표 말도 자세히 있게 쭉 보면은 제 생각에는 김포 편입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이야기니까 예.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홍 대표의 저런 입장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이 있어요. 어떤 예. 법이 있냐면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5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설치하고 나누거나 또는 합칠 때, 그런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5조가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려면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이제 지방자치법인데, 지금 입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민주당이 전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 시민들과 김포 시민들이 여기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그럼 안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하나의 화두를 던진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무래도 지금 선제 공격을 당한 셈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서울에 편입하는 걸 훨씬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민주당이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그 표를 행사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주도권을 좀 국민의힘에선 쥐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거 좀 먹히고 있다. 뭐 이게 총선 전략이든 아니든. 김기현 대표는 이 서울 주변, 김포 말고도 다른 지역 유사한 도시서도 주민 뜻을 모아지면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르면 이번 주에 김포의 서울 편입 면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겠다. 오늘 또 특위위원장에 이 국토 관련 전공 있는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선홍 행정관님. 근데 사실 이게 홍익표 원내대표도 뭐 좋은 거면 더 크게 보자라는 얘기도 했고, 여기 보면 비명계 김종민 의원과 혹은 비명계 아닌 정성호 의원조차도 국민의힘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뭐 다소 허를 찔렀다는 표현도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네, 단편적으로 그 김포 소속 국회의원이 이제 민주당이 2명인데요. 그분들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그 전국 주도권을 약간 좀 뺏기고 있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에서도 무대응 무시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국 단위 행정 개편으로 그냥 하자 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저는 민주당의 이 무시 전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 구리, 하남, 성남, 그리고 고양, 이런 곳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 그 시장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지금 오늘 구리 시장이 찬성하겠다, 주민들 의견 들어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간단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맞네요. 사실 말씀 끊어 죄송한데,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봐도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지만 또 시장, 지자체장들은 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끄는 주체들이 어쨌든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거를 주민들 의견 묻겠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 이슈는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민주당이 해야 될 대응은 뭐냐? 저는 이 김포의 서울 편입이 김포 시민과 서울 시민한테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것들을 조금 논리들을 발굴을 해서 이것들을 김포 시민과 서울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뭐냐면은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은 지금 김포시가 시이기 때문에 걷고 있는 시세, 이것들을 다 전부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의 올해 예산이 1조 4천억인데요. 예. 강남구 예산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은 일단 김포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김포 시민들의 어쨌든 삶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서울시가 지금 세수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김포시가 그 알겠습니다. 자치구로 무슨 말씀. 오면은 예. 이제 그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한테 행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큰 도움을 받기 힘들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치적 이슈는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숙성 과정, 특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략 혹은 총선 전략 말고도 실질적인 검토 과정을 잘 거쳐야 될 텐데요. 사실 어제 민주당의 맞불 작전 가운데 하나가 찬반 여부를 확실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역술인 천공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였죠. 여당에서는 오늘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니까. 수도 서울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천공은 지난해 1월 16일 강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회개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고 무속인의 말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야당 몇몇 인사들은 역술인 배우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 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이는 또한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음모론은 민주당 사유구조의 뿌리 깊은 내적 특성인지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튀어나와 무의미한 정쟁을 유발하곤 합니다. 사실 다른 것도 아니라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당 지도 회의 자리에서 역술인 천공의 강연 영상이 재생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질 낮은 루머 논쟁이다. 천공이 또 한 번 등장했고 위원정 의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은 천공 매니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최고위원 때 천공 관련된 의문 제기는 박찬대 의원이 도맡아 놓고 하더라고요. 아마 매일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 공론의 장에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정쟁을 떠나서 앞으로 수도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경기도와 또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김포 시민의 삶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따져봐야겠죠. 그게 이제 공론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민주당도 입장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지금 민주당 관련된 국회의원 2명이 다 지금 이 민주당, 김포 민주당 의원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천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매일 이제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김어준 씨의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정당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대한 이 문제는 천공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뭐 KDI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어떻게 할 것인지 메가시티 문제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다 제껴두고 왜 천공 문제만 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것 자체는 결국 이 공론의 장을 굉장히 저는 이 퇴색시키는 것이다. 정말 모처럼 여야가 논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제1당입니다. 공당이라고 그러면 입장이 뭔지, 그럼 우리가 연구한 건 뭔지, 그 민주연구원도 있잖아요. 거기 연구원들 많지 않습니까? 연구해서 자, 그럼 이런 입장이다. 김포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뭐냐? 서울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뭔지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천공 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 좀 공부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논쟁, 논점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들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노도일 교수님. 여기 보면 김포에는 현역 국회의원 2명 모두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김포 갑의 김주영 의원,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 근데 사실 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김기현 대표가 써올린 게 지난 월요일이고 지금 오늘 목요일인데 아직까지 입장이 없어요.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손용 행정관이 잘 지적했지 않습니까? 뭐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다고요. 더더구나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아직 정확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파악한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포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는 건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홍철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여러 좀 한번 설문을 돌려보니까 찬성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도 아마 본인들이 지역 여론을 잘 알 테니까 김포 시민들이 이 문제를 반대한다면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겠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하니까 본인들은 찬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당의 입장과 다르니까요. 아마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요체는 뭐냐. 민심을 받드는 거예요. 민심이 잘못된 그걸 따라가면 안 되지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되도록이면 일치하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예,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는 게 지금 잘못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저 지방에 가보면 바로 같은 동네인데 중간에 다른 시군이 있는 데가 있어요. 좀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데는 되게 일치시켜 줘야 되는 거죠, 빨리. 좀 그거 보면서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같은 동네인데 중간에 집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단순히 뭐 서울 김포 편입 그리고 총선에서 유불리 이런 문제에 떠나서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니까요. 지금 메가시티라는 건 세계적인 트렌드고 수도라든지 대도시를 좀 더 강력화해서 그 메가화해서 크게 만들어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차지의 서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까 민주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울경이라든지 충청권 이런 데를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크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같이 생산적인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섣부른 설익은 의제만 던진 거 아니냐는 비판을 안 받으려면 앞으로의 국민의힘 특별법 이후의 과정도 중요할 겁니다.